자, 이제 올 하반기 시장 전망에 대해서 정말 가장 계량적이고 가장 정확하게 말씀해 주실 분을 저희가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하나금융투자의 이경수 퀀트 전략팀장을 직접 모셨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뭐 또 오늘 팀장님께서 좋은 리포트를 내셔가지고 그건 제가 방송 후미에 한번 여쭤보도록 하고요. 네, 우리가 보통 보면은 또 이게 1등 하기가 참 어려워요. 근데 이번에 팀장님께서 참 영광스럽게도 그 한경 비즈니스에서 선정하는 베스트 애널리스트 계량 분석 분야입니다. 1위로 예정이 돼 있다면 아직 발표가 안 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미리 축하드리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자, 어떻습니까, 팀장님? 최근에 우리 그 FRB에서 금리 긴축을 예고를 하고 나서 시장이 조금 좀 어수선하다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퀀트 쪽에서 볼 때는 지금 시장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시장이 전체적으로 전체 이제 펀더멘탈은 상당히 좀 좋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펀더멘탈 좋다라는 것은 기업이익이 좀 잘 나왔었다라는 측면. 특히나 저희가 이제 흔히 이제 작년부터 이제 언택트 종목이라고 볼 수 있는 그렇죠. 그런 관련한 종목군들 그거 이제 바통을 이어서 시크릿컬 업종군들의 실적이 1분기 상당히 좀 좋았죠. 네. 근데 이제 지금은 전체적으로 이제 2분기 실적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죠. 6월 말 되고 이제 7월 달부터는 이제 2분기 실적에 대한 프리뷰, 즉 2분기 실적을 전망하는 이제 보고서가 나오게 될 텐데 이거에 대한 어떤 톤이 사실 최근에는 이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이익이 정말 뭐 완전히 뭐 엄청나게 하향 조정된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1분기 실적이라든지 작년 실적이 올라가는 그런 모멘텀은 좀 어느 정도 좀 소진이 되어 보인다. 네. 라는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지금 이건 뭐 비단 한국뿐만 아니라 글로벌리 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그 글로벌 이 자산 시장의 어떤 리스크 온이 좀 둔화되면서 외국인들이 국내 증시에 약간 매수를 좀 주춤하고 있고 그래서 펀더멘탈과 센티먼트가 모두 다 지금 약간 주춤한 모습이기 때문에 네. 전체적인 어떤 시장이 약간 숨구르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물론 이제 미국의 어떤 그 페드라든지 전체적인 글로벌 이제 테이퍼링에 대한 어떤 단어를 상당히 좀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사실 저희 이제 하우스도 그렇지만 전체적인 저희 의견은 이 테이퍼링을 쉽게 하긴 좀 어렵다라는 측면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강하게 올라가기 위해서는 지금 뭐 기업들의 기업 이익만 상당히 좀 좋지만은 이게 전체적으로 일반 이 개인들까지 이 수급의 어떤 이제 죄송합니다. 수급이라기보다는 이제 어떤 그 자금의 통화의 어떤 낙수 효과 이런 것들이 네. 좀 기대가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쉽지 않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뭐 이런 이 단기적인 어떤 이 숨고르기를 우리가 매수 전략으로 좀 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보니까요, 최근에 실적이 좋다, 뭐 좋다 하지만 미국의 팡에서도 페이스북이나 그 아마존 같은 경우, 구글 같은 경우는 좋은데 또 반대로 애플이라든가 넷플릭스는 또 내려갔어요. 방금 언급을 해 주셨지만은 그럼 국내에서도 이렇게 종목별 차별화가 이제 좀 더 심화돼서 굉장히 개인 투자가들이 어려워하시거든요. 이렇게 종목별 차별화가 되는 가장 큰 변수를 어떤 걸로 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이제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좀 어려운 얘기인데 금리입니다. 금리가 일단은 지금 이제 상승하다가 상승세가 좀 둔화됐어요. 네. 금리가 올라간다라는 것은 미래에 대한 어떤 그 캐시플로우, 즉 현금 흐름을 할인할 수 있는 요인입니다. 네. 왜냐면 금리라는 어떤 픽스드 인컴에 대한 단기의 어떤 그 쿠폰을 갖다가 이게 이 쿠폰율이 높아지게 되면 미래면 미래일수록 이 할인율은 높아져서 오히려 이제 성장주보다는 가치주가 유리할 수가 있다는 그렇죠. 측면으로 네. 이해할 수가 있겠죠. 네. 근데 지금 이제 금리가 어느 정도 좀 상승하면서 가치주의 어떤 강세가 보이면서 올 초부터 현재까지 막 이렇게 진행이 되어 왔는데 최근에 이제 금리가 좀 둔화되면서 네. 이제 성장주가 좀 강세를 보이는 흐름. 근데 사실 이 금리는 이제 추세성으로는 저희가 약간 횡보 내지는 조금씩 올라가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단기적으로 예측하기는 좀 어려운 변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두 번째 변수를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전체적인 실적의 모멘텀입니다. 실적 모멘텀. 예, 네. 코스피든
글로벌이든 네. 실적 모멘텀이 상당히 좋아지게 되면 전체적으로 가치주가 유리합니다. 결론적으로.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실적의 모멘텀이 둔화되면 성장주가 유리할 수밖에 없죠. 예. 왜냐하면 이 실적이 좋다라는 것은 실적에 대한 어떤 이 가치가 좀 떨어져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예, 예, 예. 저평가 여부가 조금 더 중요한 키팩터가 됩니다. 네. 사실 삼성전자가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실적이 상당히 좀 잘 나올 때는 여러 가지 성장주라든지 개별 종목군들 실적이 잘 나와도 이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의 어떤 캐시플로우라든지 퀄리티라든지 밸류에이션 이런 것들을 따라가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전체적인 실적이 좋았던, 그러니까 뭐 지난 1분기 실적 시즌이 되겠죠. 네. 이럴 때는 이제 가치주가 상당히 좀 좋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근데 2분기 지금 전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실적이 조금 이제 슬로우가 됐다, 그렇죠. 모멘텀 좀 둔화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되면 실적이 조금 더 희소해지는 겁니다. 희소해지고 전체적인 뭐 금리도 뭐 약간 이제 뭐 둔화됐지만 금리를 이제 떠나서 실적의 양 자체가 좀 부족했기 때문에 실적이 부족하다고 해서 우리 이제 주시장의 어떤 수급이 줄어들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예. 그런 이 스토리텔링, 뭐 성장주라든지 이 실적이 잘 나오는 그런 개별 종목군들에 대한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 이 초대형주 수급이 다 빠져나가서 그들 종목군들을 뭐 10개, 20개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살 수밖에 없는 수급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네. 전체적인 실적인 모멘텀이 좀 둔화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성장주라든지 개별 종목군들의 어떤 수급의 쏠림 현상이 최근의 어떤 시장을 설명하는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조금 우리 팀장님의 질문을 압축해가지고 두 개를 같이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금년 상반기, 금년 1분기에 우리 팀장님께서 가치주의 중시라고 하시고 지금은 이제 성장주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과연 금년 하반기 성장주에서 최근에 그 반도체라든가 2차 전지 중에 굉장히 차별화가 심해지지 않습니까? 네. 뭐 일가에서 뭐 저포 종목도 나올 그런 지경인데 자, 요 두 부분을 같이 한번 말씀해 주시죠. 즉 성장주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가 1번이고 그 안에서 조금 깊이 들어가서 2차 전지나 반도체에서 꼭 요 업종, 요 종목은 관심 두십시오 하는 걸 같이 말씀드리면 고맙겠습니다. 예, 일단은 전체적으로 하반기는 성장주 우위다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가치주 우위가 된다라고 하면 국내 실적 모멘텀이 갑자기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겠죠. 그렇게 되면 후행적으로 우리 실적이 좋아 보인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다시 가치주에 대한 플레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우리가 후행적인 변수로 지켜보면서 플레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렇지만 지금은 2분기 실적이 어느 정도 슬로우 다운이 됐다. 그리고 좀 전에 저희가 이제 뭐 오늘 말씀드리지는 않았지만 저희 이제 리포트를 통해서 항상 이제 통상적으로 코스피의 하반기의 이익은 하향 조정이 될 확률이 7% 이상이었다라는 측면. 그리고 1분기, 2분기 실적이 어느 정도 좀 서프라이즈가 났다면 애널리스트의 어떤 추정치가 하반기에 과대 예상이 된다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요거를 좀 주목해야 된다라는 네. 측면에서 봤을 때는 실적이 하반기, 3분기, 4분기에 갑자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또 1분기가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 25% 정도 됐는데 그 정도 수준을 다시 회귀하기는 좀 어렵다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실적이 안 좋고 기업이익이 1분기에 좋다가 갑자기 안 좋아지는 건 아니지만 그 어느 정도 컨센서스가 급등을 하면서 투자대 높이가 높아지는 거죠. 이거를 좀 다시 뛰어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는 이제 가치주보다는 하반기에 이제 성장주 위에 네. 그런 이제 색채를 가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요 성장주 중에서도 실적이 잘 나오는 애들을 좀 골라야 된다고 생각을 듭니다. 그리고 좀 최근에 이제 금리의 어떤 변화, 금리가 올라가다가 좀 떨어지면서 전체적인 기관 투자분들이나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가치주 포트폴리오를 갖다가 성장주 포트폴리오로 막 바꾸고 있습니다. 이거는 네. 다 개인 투자분들도 다 느끼고 있으실 거예요. 이런 흐름들이 전체적으로 이런 흐름 때문에 전체적인 이 실적에 대한 어떤 변수가 주가와 콜레이션이 낮았어요. 네. 이런 포트폴리오 전체적인 그 플로어에만 관심을 갖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제 계절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주가와 이익 간의 어떤 그 괴리도가 상당히 좀 많이 벌어져 있다. 그렇죠. 그러면 2분기 실적 시즌 전후로 해서 실적이 좋은 개별 종목군들이 기존에 소외됐던 부분을 많이 만회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성장주 중에서도 성장주 포트폴리오를 이제 보면 잘 아시겠지만 이 소프트웨어라든지 미디어 엔터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요 세 가지 테마가 거의 이제 시가총액의 70% 80%가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들 업종군들을 기본적으로 대형주 위주로 좀 관심을 갖되 여기에서 이제 또 중소형주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업데이트가 되면 계속해서 이거를 이제 팔로우하는 약간 좀 시세 추종형적인 전략이 현재로서는 좀 좋은 전략이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퀀트적으로 실적이 상향 조정이 되는 종목군들을 저희가 좀 이제 소팅을 해봤어요. 예. 그래서 그거 이제 보면 자료가 이제 뭐 띄어지겠지만은 네. 뭐 한정 KPS라든지 대한항공, 두산마켓, 호텔신라, 현대엘리베이터, 현대중공업 지주, BNK 금융지주, 뭐 OCI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 롯데정밀화학 이런 종목들이 있고 네. 이런 종목은 이제 개별 종목 컨셉을 볼 수가 있고 네. 이제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보면 이제 네이버, 카카오 최근에 막 핫하죠. 그러면서 이제 NC 그렇죠. 소프트웨어도 그렇고 NC 소프트도 그렇고 SK 이노베이션, LG 화학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성장주 포트폴리오의 시총 상위 종목군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성장주가 상당히 주목을 받고 실적이 상당히 좋았다가 실적이 약간 둔화되었을 때는 이런 쪽에 대한 그 수급의 어떤 플로우를 이용하면서 전체적으로 이 중에서도 2분기 실적이 조금 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수 있는 종목군들을 갖다가 우리가 애널리스트 리포트라든지 아니면 이 실적의 컨센서스가 어떤 애널리스트가 조금 실적을 좀 이렇게 봤다가 조금 더 올렸다 프리뷰 리포트를 좀 보시면서 지금은 사실은 2분기 실적 프리뷰 리포트가 아직 나오기 전이기 때문에 그렇죠. 계속해서 실적을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은 사실 최근 한 달 동안의 실적 추정치를 보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또 어느 정도 바뀔 수도 있고 그래서 7월 달에 어떤 그 프리뷰 리포트를 우리가 상당히 관심을 가져야 된다. 1분기는 어느 정도 답이 정해져 있었잖아요. 네, 시크리컬, 그렇죠. 뭐 반도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답이 정해졌다라고 한다면 지금부터는 이제 실적 이제 개별 종목단으로 넘어가셔서 버텀업적인 어떤 공부를 많이 하시는 게 수익률 측면에서 상당히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오늘 리포트를 발표하셨죠. 아무래도 올 하반기에는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 볼 때 성장주 쪽이 조금 더 유리해 보이면서 그 성장주 안에서도 특히 영업이익,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에 관심을 가지시라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하나금융투자의 이경수 퀀트 전략 팀장이셨습니다. 팀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